자, 목요일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노후를 위한 길잡이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요, 우아남 덕분에 노후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주셨거든요. 3448님께서요.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아이 한 명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요. 아내와 세 식구 살고 있고요. 노후 대비를 할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막연하게만 미뤄뒀던 사람인데요. 김충남 전문가님 덕분에 현실을 깨닫고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막상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 현실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에 이제는 좀 막막해졌네요. 그래서 다음 주도 열심히 들어보려고요. 저도 가능하겠죠? 라는 문자를 지난주에 가시고 나서 바로 왔어요. 아, 이거 진짜죠? 진짜로. 아, 네. 뭐 내가 지어내요?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눈에 막 진짜 눈물이 막 감동. 막 억지 눈물 짜네. 막 눈물이 막 흘려 빨리. 근데 진짜 이런 문자들을 주시는 분들 보면 막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진짜 더 뭐라도 하나 더 찾아보고 또 좋은 사례도 좀 만들고 좀 더 열심히 그럼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고 그럼 오늘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힘 좀 주셔야죠. 네. 누구나 아름다운 노후를 꿈꾸지만 뭐 우리 현실은 노후 연금 하나만 열심히 준비할 수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맞아요. 다들 내 집 마련도 하셔야 되고요. 부모님 모시랴, 자녀 키우랴, 뭐 금전적으로 많이 힘이 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부어놓은 연금이 만기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 연금 수령할 시기가 된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연금 받을 때가 되었다고 보험사에서 연금 개시 안내장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연금 탈 때가 되었다고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문자창에도 몇 분 보여요. 네. 아마 대부분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건데요. 동네 바보형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나에게 유리한 연금 수령 방법인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연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연금을 타는 방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걸로 해야지 나한테 이득일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금 타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보험사에서 연금을 타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무조건 덜컥 연금을 개시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사전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형벌 같은 느낌도 들어요. 종신형 막 이러니까. 어쨌든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걸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 그게 뭔가요? 그렇죠. 일단 보통 연금 타는 시기가 보통은 55세, 60세 또는 65세 이 정도 되시거든요. 45세부터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50대, 60대 분들 집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없죠. 청춘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65세가 되어서 연금을 수령하시는 나이가 되어도 또 직장에 다시 다니고 계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보다는 이거 중요해요. 연금 시기를 미룰 수 있는지 보험사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금 상황이 괜찮다면 굳이 지금 안 받고 연금 더 늦게 받겠습니다라고 미루는 게 괜찮다. 네, 그렇죠. 이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연금 시기를 미루게 되면 대부분은 연금액이 늘어날 거예요. 늦게 받는 만큼 이자를 좀 더 쳐줘서 연금액을 늘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올해부터 받으면 매월 50만 원인데 연금 시기를 1년씩 늦출 때마다 5만 원씩 늘어서 뭐 55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다가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무조건 연금을 미루라는 건 아니고요. 집안 상황에 따라서 연금액을 좀 늦춰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괜찮다면 받는 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개시를 했는데 나 지금부터라도 좀 늦춰볼래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받기 시작하면. 이미 받기 시작했으면 그건 안 되는구나.
자, 일단은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받기 전이신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금을 또 타다 보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이 연금 수령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확정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확정형은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나눠서 받는 방법이에요. 확정 기간은 보통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확정형은 20년 동안만 연금을 나눠 받는 거고요. 5년 확정형은 5년 동안만 일정하게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형 연금 수령은 연금 받다가 해지하더라도 이 남은 연금을 또 일시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 후에 혹시 목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확정형 연금으로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확정형 연금 내가 어떤 기간 동안에 좀 몰아서 받겠다. 이때 그렇죠. 내가 활동 많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종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종신형 연금 수령 방법은 말 그대로 사망하는 날까지 계속 평생토록 연금을 받는 방법이에요. 이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형보다는 종신형 연금에 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수령할 경우에는 총 받는 연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이 종신형 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만약에라도 종신형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연금을 받다가 만약에라도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조금씩 오래 받으려다가 너무 일찍 연금 받는 기간이 끝나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연금 받다가 좀 일찍 사망하시면 본인이 낸 돈보다 좀 덜 받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증 기간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연금 타기 시작할 때 보증 기간을 20년으로 정해두면 혹시 그 전에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남은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20년 보증인데 5년만 타고 사망할 경우에는 나머지 15년 동안 유족에게 연금을 대신 주는 거죠. 그래서 매월 연금액으로 보면 같은 종신형 연금을 선택할지라도 보증 기간이 짧을수록 뭐 20년 보증보다는 10년 보증, 뭐 10년보다는 5년 보증 이렇게 보증 기간이 짧을수록 매월 받는 연금액이 다소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또 확정형과 달리 종신형 연금 수령 방식은 연금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해지가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유족이 남아있는 그 보증 기간 동안의 연금을 내가 이어서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연금 15년치 남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품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속형에 대해서도 설명 들어볼까요? 네, 상속형 연금 수령 방식은 말 그대로 원금은 그대로 두고요. 이자를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나 손녀 등 후손에게 상속할 의도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금은 상속하고 이자는 내가 받고. 그렇죠. 그렇게 사망할 때까지 이자만 받는 거고요. 사망하고 난 뒤에 원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형태로 이 확정형 연금 수령 방식처럼 필요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그중에 어떤 게 유리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내 상황을 좀 따져본다면 그냥 나는 짧고 굵게 고액의 연금을 좀 잠깐이라도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가늘고 길게 그냥 평생 동안 오래 살면서 적절한 연금을 원한다면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주 목적으로 한다면 본인은 이자만 받고 원금을 상속해주는 상속형 연금 방식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가 준비돼 있느냐 요거를 알면 답이 나오겠네요. 여러 가지 봐야겠죠. 최대한 유리하기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연금을 아까 말씀대로 받기 시작하면 중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문자창에도 뭐 다음 달부터 연금 받게 된 우리 남편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미 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이 방송을 좀 더 빨리 알았다면 내가 방식을 좀 바꿨을 텐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좀 일찍 찾아왔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좀 얘기하면서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늘 말씀드려요. 모든 보험은 다 좋아요. 모든 연금도 모든 수령 방법이 다 좋습니다. 장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정답만 따라가다간 좋은 보험이 나쁜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연금이 나쁜 연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자금을 옥죄는, 내 노후에 일절 도움도 안 되는, 돈만 투자하고 돌려주지 않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내 상황에 맞춰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또 내가 지금 유리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남들한테만 좋은 건데 내가 그걸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해주고 정리정돈을 해드릴 전문가. 게다가 오늘은 여러분 모두 행운입니다. 정리정돈도 도와드리고 잘못된 것들 바로 잡아서 노후 대비까지 해드리는 게 바로 우리 우아남 아니겠습니까? 아, 표정이 굉장히 뿜뿜하시네요. 저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당연하죠. 자, 우리 우아남 김충남 전문가님이 노후 대비 전문가이시잖아요. 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이런 것들 여러분만의 솔루션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료 혜택 여러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돈키호테가 보증하는 실력이 있는 김충남 전문가의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어떤 보험사에서 하는지 가르쳐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송의 한계예요. 네. 방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방송사를 특정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샵 0999 열려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문가 도움, 전문가 상담 요청 주시면요. 여러분께 꼭 저희가 보증하는 실력 있는 김충남 전문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 직접 김충남 전문가가 만나서 고민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보험 설계사 교육을 듣고 오셨는데요. 그 후에 좀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지점장이란 분하고 함께 집에 오셔서 보험 설명을 하는데 한참 동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가입해야 될 보험이 꽤 많아서 남편이랑 제가 추가로 내야 될 보험료가 4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나 제가 보험 가입한 지가 오래돼서 보험 점검이나 연금 상담 한번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추가로 가입해야 되나 싶어서 걱정이 조금 앞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를 생각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 가입해 주자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서요. 보험은 누굴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 사연 정말 생각만 해도 난감합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신 시어머니와 아들 며느리 부부의 이야기예요. 시어머님을 위해서 이 보험 가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맞죠. 일단은 저도 며느리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보험은 누굴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다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이상은 또 내야 되는 보험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의 주체는 본인이 되셔야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금 중간에 또 계신 건데요. 다행히도 교육만 들으시고 아직 설계사 일은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네네네. 교육만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교육만 듣고 설계사는 타이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마 동네 지인분이 그냥 교육만 들어도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교육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 돈을 받으려면 설계사까지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그런 거를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좀 과장된 게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은 안 하셨지만 교육했던 지점장이란 분이 이제 아들 며느리의 보험 상담을 해주셨던 거고요. 어허. 그 상담 결과
추가되는 보험료가 40만 원이나 되어서 부담이 많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일단 저부터 이분 지점장님 좀 만나셔야겠습니다. 좀 화가 나는 얘기네요. 자, 저희가 나눌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3부 마무리하고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 연금 수령을 할 때가 됐는데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연 잘 들으셨죠? 보험 설계사 교육을 받은 시어머니께서 지점장님을 모시고 와서 아들 부부의 보험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추천해 주셨는데 문제는 40만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시어머님을 봐서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며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김충남 전문가께서 아들 부부의 보험을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고민 해결 시작해보죠. 네, 이 사실 40만 원의 보험료도 부담이 되긴 했지만 무엇보다 좀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 제안한 상품들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무조건 좋다는 그런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 좀 봐야겠네요, 이 지점장님. 네, 맞죠. 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무조건은 없죠.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나에게 맞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옳소. 그 첫 번째가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존 보험부터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남편분은 기존에 종합보험 한 건, 갱신형 암보험 한 건에서 총 1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종합보험에는 암, 내,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에 수술비, 실비 등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암보험에는 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좀 뭐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뭐 없애거나 줄일 보험은 없었습니다. 근데 암보험이 갱신형인데 그대로 유지를 하나요? 네, 이게 사실상 그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갱신형의 장점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는 건데 이게 금액도 싸고요. 근데 암진단비도 5천만 원 있으니까 갱신할 때까지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비갱신형이라는 탄탄한 보장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갱신형 그것도 3만 원짜리로 저렴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유지를 하시다가 비싸지면 그때 해지를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30대니까 15년 뒤면 40대 중후반쯤 되거든요. 그때쯤이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도 있고 가장으로서 암 같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소득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렴한 갱신형 보험으로 보장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단 그때 가서 비갱신을 또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기존 암 진단비와 더불어서 지금부터 적절한 금액으로 비갱신을 같이 준비하다가 나중에 갱신형 보험료는 많이 오르면 그때 해지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돼서 정리를 해도 나는 비갱신이 있으니까 따로. 맞아요. 그러면 사연자분 남편분의 경우에는 비갱신이 일단 있은 상태에서 갱신이 있으니까 둘 다 뭐 가져가시든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 뭐 그렇죠. 어쨌든 뭐 선택에 맡기는데 네. 만약에 내가 갱신형 암보험만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형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갱신 기간이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5년 뒤에 갱신되고 어떤 상품은 20년 뒤에 갱신돼요. 그러면 20년 뒤에 갱신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 거고 5년 뒤에 갱신되는 건 5년 뒤에 보험료가 또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짧은 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긴 거를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일단 제대로 된 걸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암보험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일단 파악이 돼야지만이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 가지고 있는지 돈만 내고 있고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파악부터 해보자고요. 파악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계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 주시고요. 그러니까 맞춤 상담이네요. 사연자분한테 40만 원이나 되는 보험 가입을 요구하셨어요. 일단은 이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셨어요. 40만 원이 되는 거는 어떤 거 가입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 4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일단 15만 원이 종신보험이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결혼도 했으니까 남자는 종신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조건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아내분은 앞으로 뭐 아이도 태어날 거고 가정으로서 사망보험금이 무조건 아니더라도 필요한 거는 같다. 또 동의는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잖아요. 보험료가 비싸서 망설이셨는데
사실상 그럼 이 가정에서 남편분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동키분들도 잘 아시는 그 사망보장의 종신이 아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저렴한 정기보험이 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사망하면은 받을 수 있는 사망에 대한 보장이 종신보험이라면 내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내가 보장을 받겠다. 애가 지 앞가림 할 수 있을 때면 뭐 내가 굳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20년 동안만 내가 사망 보장을 받겠다. 이게 정기보험인 그렇죠. 거잖아요. 사망 보장은 똑같이 받고. 요런 거는 훨씬 싸면 어느 정도가 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해보니까 15만 원의 종신보험이 똑같은 사망보험금인데 3만 원으로 줄어요. 5분의 1이네. 예,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소멸성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만기 때 뭔가를 받으려면 또 비싸게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정 상황에서는 뭐 동일한 사망보험금이지만 보험료를 5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정기보험이 더 맞는 거고요. 근데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쭉 뭐 지금 15만 원이잖아요. 네네. 15만 원을 쭉 내서 받는 사망보험금이 뭐 1천만 원, 뭐 몇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축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15만 원씩. 그렇죠. 그게 차라리 낫죠. 필요할 때 이렇게 애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난 그게 낫다고 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줄이게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보험료는 7만 원으로 보완을 할 수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폭넓은 보장들을 넣어서 했을 때 훨씬 더 보장이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내분은요? 네, 아내분은 기존에 봤더니 2만 원짜리 실비보험만 갖고 있었어요. 보험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분께서 상담하시면서 또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또 25만 원이나 됐었는데 살펴보니까 건강보험, 정신보험, 치매보험 등등등이었습니다. 아내분도 종신보험을? 네. 사실상 이게 종신보험이 꼭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 건강보험은 납입 기간이 종신납으로 또 평생 내게 되어 있었고요. 또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설명드렸더니 아내분도 본인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또 판단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뭐 이 비싼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긴 사망보험과 치매보험보다는 적절한 보험료로 실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폭넓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 등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납입 기간도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서 8만 원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노래에는 무조건이 있지만 이 보험 세상에는 무조건이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이 우선이죠. 자, 그러면 아드님 부부의 보험을 어떻게 바꿔주셨을지 총체적인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이 종신보험, 치매보험 이런 보험들이 나쁘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납입 여러 개 되면 80세가 됐던 90살이 됐던 언젠가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주고 싶기도 하고요. 또는 20대, 30대 어린 나이에도 아주 먼 미래에 치매가 걱정돼서 치매보험을 가입해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달 나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은 가성비 있는 플랜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연금을 또 추가로 준비를 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윳돈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여유로 연금까지. 이게 바로 우리 우아남이죠. 연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연금에 대한 부분은 아내분의 의지가 아주 확고했습니다. 본인이 65세부터 저는 그냥 최소 150만 원 이상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건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많지는 않잖아요. 30대 초반. 그리고 먼 미래에 내가 나중에 이 정도의 연금은 일을 안 하고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고 싶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상 연금액을 먼저 조회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몇 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딱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거 꼭 해보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본다. 그 다음은요? 네. 뭐 참고로 이제 홈페이지 말고 요새 어플 많이 하니까 내 곁에 국민연금.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면 다정하네요. 내 곁에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간단하죠. 국민연금을 조회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내분이 조회해 보니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약 115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35만 원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준비할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35만 원 어떻게 네. 준비할까요? 이 따박따박 월급처럼 나오는 연금은 이 손쉽게 준비하는 법이 아무래도 변액연금이 제일 가깝죠.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등등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는 게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연금보험료 내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보험이나 연금으로 준비하는 게 접근성도 쉽고 마음도 편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성향은 좀 안정적이라서 매월 얼마 내고 최소 이만큼은 받을 수 있다고 연금액이 보장되는 그런 연금을 원하셔서 보증형 변액연금으로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변액연금이라고 하면 그거 손에 큰 연금 아니야? 그거 위험하던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증형 변액연금은 다르죠. 요거 들어볼까요? 네, 이 보증형 변액연금 말 그대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를 약속해 주냐? 매월 30만 원씩 10년을 내고 65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게 최소 35만 원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30만 원 내고 매월 35만 원씩 평생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액연금이라서 펀드에 투자가 되는데 뭐 펀드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수익이 안 나더라도 최소 연금액이 계산이 미리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로요? 그게 최소 35만 원.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요거를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냥 보험회사에서 약속해 주는 게 납입한 원금에다가 한 7에서 8%의 이자율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도 7, 8%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변액연금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 납입하거나 펀드 수익률이 더 만약에 좋다면 35만 원 이상으로 연금액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국민연금 115만 원, 개인연금 35만 원, 합쳐서 최소 150만 원인데 이 국민연금은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개 돼서 추가 납입하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좋습니다. 김충남 전문가의 솔루션으로 사연자분이 원하는 최소 150만 원의 연금이 정확하게 준비가 됐어요.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하루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둘째.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설치하시면 나의 예상 국민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아남과 함께했습니다.